자, 다음 코너 삼성을 말해줘입니다. 제가 이름 바꿨어요. 그냥 삼성을 말해줘로 임의로 바꿨습니다. 이번 주 이제 주제는 후라도입니다. 후라도. 와, 이거 하는데 좀 사실 좀 시간이 걸렸어요. 후라도가 왜 뭐가 달라졌지? 를 좀 찾아보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표가 좀 많이 등장해요. 표가 좀 많이 등장해서 제가 요렇게 순서대로 파고들다 보니 요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로 해석을 해드릴 텐데 해드릴 거예요. 해드릴 거고 지금 레이저 포인트 따라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래도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네, 됐어요. 잘못된 것 같은 약간. 요새 좀 많이 맞아요, 안타를. 그래서 지난주에 방송 마지막 쯤에 로또님이었나요? 어떤 저희 시청자분께서, 구독자님께서 후라도 왜 불안한지 좀 봐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 그래서 그게 떠올라서 어제 이제 일요일 경기가 끝나자마자 애기들 재우고 스태티지를 막 이잡듯이 뒤져서 저만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한번 제 결론을 토대로 따라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은 아니에요 라고 하면 댓글 남겨주세요. 자, 일단 올 시즌 성적이에요. 2026년 평균 자책점 2.95 특급이죠. 3점이 안 돼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데 FIP가 4.04예요. FIP가 뭐냐? 이제 수비 무관 평균 자책점이에요. 그러니까 수비 무관이란 건 수비랑 상관없이 나오는 평균 자책점. 그러니까 안타, 2루타, 3루타는 수비랑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볼넷과 삼진과 홈런은 수비가 관련이 없어요. 선발 투수가 자기 능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볼넷, 홈런, 삼진만 갖고 평균 자책점을 만드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그래서 만들었더니 4.04예요. 4.04.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WHIP 1.24 조금 올랐죠. 예년 시즌보다. 피안타율도 지난해 잘했을 때보다 거의 3푼 정도 올랐고요. 피출루율이 거의 3푼 가까이 올랐는데 이건 피안타율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볼넷은 그대로인데 피안타를 좀 더 많이 맞게 됐다. 장타도 많이 맞게 됐다. 그러니까 안타를 많이 맞다 보니 장타도 많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OPS가 키움 2024년 키움이었잖아요. 우리 후라도가. 그 키움에서 마지막 시즌 보낼 때랑 지금이랑 비슷해졌어요. 자, 비슷해졌는데 제가 여기서 주목한 건 아까 말씀드린 FIP예요. FIP 4.04. 왜 4.04를 주목했냐면 기본적으로 이 FIP와 평균 자책점 ERA의 차이를 0.5 정도로 봐요. 근데 이게 0.5보다 더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뭔가 있어 라고 생각해요. 이 숫자를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신대요. 1이 넘잖아요. 자, 2.95에서 1 더하면 3.95인데 1보다 더 높잖아요. 그럼 1보다 더 높은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홈런이나 볼넷이 많이 맞은 거나, 홈런을 많이 맞거나 볼넷을 많이 내줬기 때문에 높을 수 있고요. 삼진이 너무 적어서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삼진이 너무 적어서 높은 거는 약간 2, 3순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진을 안 잡고 홈런을 안 맞고 볼넷을 안 줬으면 어쨌든 다 인플레이 타구잖아요. 인플레이 타구. 근데 수비 무관이잖아. 수비 무관. 수비랑 관계없는 평균 자책점이야. 그러니까 안타가 됐든 범타가 됐든 다 수비랑 관계 있는 거기 때문에 수치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FIP는. 그런 스탯입니다. 그래서 FIP가 너무 높아서 왜 높은지를 찾아보자. 삼진율이 전년보다 되게 적었구나. 네. 몬시간님. 제가 그렇게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FIP가 왜 높은지 찾아보자. 이거는 홈런 볼넷 삼진이랑 관계가 있으니까. 봤더니 자, 파란색 아래 화살표 보이시죠? 파란색 아래 화살표. 자, 다 삼진 관련된 스탯입니다. 자, 9이닝당 볼넷 비슷하죠? 9이닝당 홈런도 비슷해요. 오히려 좋아졌어요, 수치가. 볼넷도 줄어들었고 홈런도 줄어들었어요. 볼넷 비율 줄어들었어요. 근데 삼진도 줄었어요.
삼진이 9이닝당 원래 지난해 6.48개 잡았는데 삼진이 5.7연계 됐고요. 그래서 삼진의 비율이 18.1%에서 15%가 됐어요. 그러니까 삼진이 줄었어요. FIP에서 삼진이 적다는 건 인플레이 타구가 많다라는 거고요. 그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투수가 자기의 순수 능력으로 아웃을 많이 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삼진을 왜 많이 못 잡을까? 로 넘어갑니다. 삼진이 줄었으니까 제가 삼진을 왜 못 잡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삼진을 못 잡을까는 그럼 뭘 봐야 될까요? 스트라이크 존에 던지는가, 그리고 타자들이 헛스윙을 하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삼진을 잡으려면 결국 스트라이크가 나와야 되니까, 파울이 아닌 스트라이크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헛스윙이 나와야 되잖아요. 루킹이든. 그래서 봤더니, 자,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봤더니 요거 조금 복잡한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스윙률, 그러니까 후라도 공의 스윙한 비율이 줄었죠. 56%에서 54%로 줄었어요. 헛스윙한 비율도 줄었어요. 근데 요 스윙한 것 중에 컨택한 비율이 2% 정도 늘었어요. 이게 단순한 2%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윙한 비율이 줄었는데 컨택률이 올라갔다는 건 더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파이는 줄었는데 이 파이의 내용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컨택 비율이 엄청 확 커진 거예요. 확 커진 거. 그리고 눈에 띄는 점, 후라도가 스트라이크 존에 더 많이 투구를 했어. 스트라이크 존에.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존 안에 많이 던졌는데 타자들이 스윙을 하면 일단 인플레이 타구가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스윙을 하면 컨택트 비율이 높아졌으니까. 그렇다는 건 쿠라도는 스트라이크를 많이 던지고 있고 타자들이 그 스트라이크를 어떻게 대비해서 치고 있다라고 제가 해석을 했는데, 그러면 삼진을 잡으려면 스트라이크 존 안에 넣는 방법도 있지만 스트라이크 존 바깥에서 헛스윙, 이제 유인구나 이런 타자들이 속을 만한 공을 던져서, 결국 유인구죠. 그런 결정구를 던져서 삼진을 잡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럼 스트라이크 존 바깥의 투구는 어떤가? 스트라이크 존 바깥의 투구는 줄었어요. 스트라이크 존 바깥의 투구가 줄었고 스트라이크 존 바깥의 공에 대한 스윙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후라도의 공을 잘 보기 시작했다거나 후라도의 공이 스트라이크 존으로 덜 들어와요. 스트라이크 존 바깥으로. 그러니까 유인구가 스트라이크 존 바깥으로 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유인구가. 그러니까 유인구가 스트라이크 존 아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게 잘 되지 않으니까 그런 바깥쪽 공의 스윙이 줄어드는 거야. 헛스윙이 줄어드는 거야. 전체적인 스윙이. 왜? 왜 바깥쪽 투구에 공이 안 나오지? 자, 이러면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 구종을 봅니다. 구종을 봤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존에 바깥에 던졌을 때 어떤 공에 스윙을 못했냐, 스윙을 안 하냐, 타자들이. 이런 걸 좀 따져보려고 보면 될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 후라도가 던지는 구종을 봤어요. 조금 복잡해요. 표가 많아서. 자, 노란색으로 해놓는 구종, 우리 커터와 체인지업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자, 구사율, 요거는 2년치만 뽑았어요. 지난해 잘했고 올해 좀 주춤하니까 2년치만 뽑았는데 올해는 포심을 적게 던지고 투심을 많이 던지고 있어요. 후라도가 커터를 많이 던지고 있고 체인지업은 비슷해요. 자, 커브는 조금 덜 던지고 있어요. 구사율 제일 위에 표예요. 구사율 제일 위에 표. 투심을 많이 던지고 포심을 적게 던져서 저는 맨 처음에 포심에 집중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제가 본 포인트는 커터와 체인지업이었어요. 커터와 체인지업. 커터가 많이 던졌고 체인지업이 적게 던졌는데, 자, 구종을 보시면 후라도는 슬라이더를 던질 줄 아는데 많이 던지진 않아요. 거의 안 던지는 투수예요. 후라도는. 투심과 포심은 이제 패스트볼 계열이잖아요. 포심은 헛스윙을 유도할 수도 있고 이제 범타를 유도할 수 있는 구종이기 때문에
특정 이제 의도를 갖고 다양한 의도를 갖고 던질 수 있는 공이에요. 그래서 포심은 제쳐두고 투심은 흔히 말하는 범타 유도용 공이잖아요. 투심은 범타 유도용 공인데 투심을 많이 던졌다. 근데 커터와 여기서 커브는 타이밍을 뺏는 공이고요. 커터와 체인지업은 유인구나 결정구예요. 그러니까 좌타자한테 체인지업을 던지면 오른손 투수 투라더가 좌타자한테 체인지업을 던지면 좌타자 몸에서 멀어지는 공이고요. 오른손 타자한테 커터를 던지면요. 우타자 몸에서 멀어지는 공이에요. 날카롭게. 물론 슬라이더만큼 각이 커지진 않지만. 네.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종이에요. 그러니까 결정구 이제 멀어지는 공을 체인지업과 커터를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많이 던졌어요. 근데 아까 보셨죠? 스트라이크 좀 바깥에 스윙률이 줄었어요. 자, 그럼 헛스윙률로 볼게요. 헛스윙률이 체인지업과 커터에 대한 헛스윙률이 줄었어요. 지난해 커터는 25.2% 헛스윙을 했는데 올해 22.7% 3% 줄었죠 거의. 체인지업은 거의 4% 줄어들었습니다. 네, 헛스윙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타격까지는 파울이나 타격이 된다는 거예요. 스윙을 했을 때. 왜 그러냐 봤더니 존 안에 이 유인구나 결정구가 될 수 있는 공이 존 안에 들어와요. 스트라이크 존 안에. 이게 존 퍼센트가 뭐냐면요. 스트라이크가 된 공이 아니라 그러니까 파울을 쳐도 스트라이크가 되거든요. 스트라이크가 된 공이 아니라 그 ABS에 걸린 모든 공을 얘기한 거예요. 그냥 이 스트라이크 존, 이 오각형의 오각 기둥의 가상의 존, 여기 들어오는 모든 공을 모든 공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 이 유인구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유인구로 던져야 될 공이 스트라이크가 됐다.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온다. 이게 커터가 4% 늘었고요. 체인지업이 무려 8% 늘어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안에 들어온 공, 스트라이크 바깥에 던져야 되는데 공이 안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타자들이 대응하다가 인플레이 타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깥으로 잘 제구해서 던지면 스트라이크 좀 바깥에서 헛스윙이나 좋지 않은 타구가 나올 텐데 존 안으로 던지니까 뭔가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상황이 발생해. 땅볼이라도 결국 코스가 좋으면 안타가 되는 게 야구잖아요. 그러니까 투수의 역할은 타자가 못 치게 하는 것과 타자가 좋은 타구를 못 만들게 하는 건데 스트라이크 존 안에 던지는 순간 변화구가 됐든 포심이 됐든 어떤 결정구가 됐든 존 안에 던지는 순간 타자가 좋은 타구를 만들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확률이.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타구를 만든다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타자가 예를 들어 포심을 노리고 있는데 체인지업이 와서 타이밍이 안 맞아서 헛스윙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존에 들어오면 일단 타자가 스윙을 했을 때 좋은 타구, 잘 맞은 타구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게 결국 타자의 스윙 궤적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체인지업과 커터의 POPS를 봤더니 지난해와 올해 거의 1할이 늘었어요. 1할 넘게 늘었어요. 죄송해요. OPS는 1할이라고 안 하죠. 0.1 넘게 늘었어요. 체인지업의 POPS는 올해 0.690이에요. 작년에 0.578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0.12 늘었죠. 커터는 거의 0.2 늘었죠. 이게 OPS에서 0.1은요. 어느 정도냐면요. 쉽게 설명드리면 10개 홈런 치던 타자가 홈런 20개 치는 거예요. OPS에서 0.1은. 쉽게 말씀드릴까요? 자, 3할 출루를 하던 타자가 OPS 0.1 올리려면 4할 출루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삼성 타자 기준으로 3할 초반대 출루를 했던 3할 3분 7리 했던 김지찬 선수가 메이저리그 전성기 때 추신수급 되는 거예요. 추신수급. 4할 3분 출루를 하는 거. 그러니까 OPS는 0.1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0.8 타자를 올스타급 타자인데 0.9 OPS는 MVP급이라 그래요. 트라웃이에요. 0.9는 트라웃이고 0.8은 막 생각이 안 나는데 0.8 타자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0.8 타자는
저기 올스타 갈 수 있겠다. 투표에 이름 올려볼까? 하는 타자고 0.9는 MVP 후보예요. MVP 후보. 네. 그 차이에요. 0.1 차이라는 게 OPS가 엄청난데 지금 커터의 POPS가 0.2가 늘어났고 체인지업의 POPS가 0.1 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종에 대한 접근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결론이 났어요.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구종이 유인구나 타자들을 현혹하는 구종으로 잘 쓰이고 있는가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잘못 쓰이고 있는 것 같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니면 뭔가 공의 변화, 이제 궤적의 변화나 이런 게 좀 타자들이 대응하기 쉬워졌고, 뭐 체인지업 같은 경우는 뭐 낙폭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커터 같은 경우는 꺾이는 각이 더 안 좋아졌을 수 있어요. 어쨌든 결론은 이 두 구종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결론을 내렸고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여기 뭐 제가 뭐 정리를 좀 해봤는데 스트라이크 투구,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는 투구가 상승되면서 타자들이 좀 후라도 공을 적극적으로 치려는 경향이 생겼고요. 적극적인 타격을 한다는 건 인플레이 타구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결국 이제 안타가 됐든 범타가 되든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라도가 맞는 안타 보면 떼굴떼굴 코스 안타가 꽤 많아요. 네, 물론 이건 체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스탯을 본 건 아니고 많다. 그리고 삼진이 줄었다는 건 지금 후라도가 유인구로 내세울 수 있는 결정구로 내세울 수 있는 체인지업이나 커터가 위력적이지 않다. 근데 이런 체인지업과 커터가 자꾸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들어온다. 타자들이 적극적으로 치는데 위력적이지 않은 유인구가 타자들의 적극적인 방망이에 걸린다.가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구단 관계자가 이 방송을 보여. 구단이 다 알고 있겠죠 지금. 이 상황 이 정도 다 알고 있겠지. 프로인데 그들은 프로인데 나는 아마추어고 우리 구독자의 질문에 대답해드리기 위해 그냥 조사한 것 뿐인데 네. 조사한 것 뿐인데 요 정도인데 나보다 더 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트래킹 데이터도 갖고 있는 삼성 구단 이거 알고 있죠?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대비하세요. 이거 후라도 더 잘해야 돼요. 지금 우리 올라가려면 지금 상태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고요. 근데 평균 자책점은 너무 낮잖아. 좋잖아. 라고 하시잖아요. 자, 평균 자책점 수치가 크게 낮은 이유는 삼성이 수비를 잘해서요. 수비를 잘해서. 그러니까 FIP가 수비 무관 평균 자책점이잖아요. 이제 평균 자책점은 수비와 관련 있는 이제 실점이잖아요. 수비와 관련 있는. 그러니까 이 차이가 큰 이유는 그리고 평균 자책점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낮은 이유는 삼성이 수비를 잘해서입니다. 우리의 박진만 감독님께서 수비하는 삼성을 만들어놔서 그런 거예요. 후라도 혼자 잘해서 평균 자책점 낮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탯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수비 스탯을 솔직히 막 엄청 잘 알진 않아요. 근데 요거를 보면서 조금 봤는데 WAR이랑 비슷해요. 평균 대비 수비 승리 기여. W가 붙으면 윈이거든요. 윈. 그러니까 평균 대비해서 수비가 승리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보면 이런 거는 수치가 높을수록 좋아요. 높을수록. 그냥 클수록 좋은데 0.466이었어요. 근데 이게 리그 2위입니다. 2위. 기아가 1등이고요. 기아가 수비 이게 엄청 좋더라고요. 기아가 1등이고 나머지 팀이 음수예요. 음수. 마이너스. 그러니까 기아, 삼성 빼고 다 마이너스예요. WAA가 삼성이 2등이고요. 내야수들의 RAA.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 대비 수비 득점 기여. 이게 수비와 득점이 약간 모호한데 요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비가 실점을 막는 게 팀이 득점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통계학자들이 말했대요. 그러니까 수비가 1실점을 막은 건 우리 팀이 1득점 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런을 써서 득점이라고 말하고 그게 R이라고 붙은 거예요. RAA. 삼성 내야 RAA가 21.74예요. 리그 전체 1위입니다. 2위가 기아고요. 18.90 2위. 근데 외야가 조금 낮아요. 외야 수비가 조금 아니죠. 많이 낮아요. 마이너스 7.90인데 리그 전체 9등입니다. 그러니까 외야 수비가 우리가 사실 외야수가 그러니까
박혜민 선수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 없는 것도 맞는데, 외야수가, 뭐라고 해야지? 정통 외야수? 순수 외야수라고 그래야 되나? 다 포지션 변경했잖아요. 박승규 선수는 물론 프로 와서 외야수였지만 원래 투수 출신이고, 김시찬 선수 내야수 출신이죠. 구자욱 선수 내야수 출신이죠. 그러니까 외야수비가 어떻게 전문 외야수 따라갈 수가 없긴 해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정수빈, 박혜민, 김호령 뭐 약간 이런 느낌의 없잖아요. 완벽하게 막 진짜 중원을 찢어놓는 그런 외야수가 없잖아. 그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외야수비는 못했지만 결국 내야수비가 좋아서 우리가 수비가 좋은 팀인데 그 내야수비 덕분에 후라도가 평균 자책점은 낮다. 근데 본인의 경기력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 영향을 받는 건 커터와 체인지업의 영향이 있다. 이렇게 오늘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떠들었는데 채팅이 많이 없으신데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후라도가 지금 안 좋은 조금 작년과 다른 이유?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사실 저 이거 정리하면서 거의 요거 하나만 5시간 걸렸어요. 웬만한 기획기사 쓰는 시간보다 더 걸렸어. 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신 걸로 생각하고, 이해가 되셨다는 걸로 생각하고, 왜냐면 지금 보시는 분 숫자가 많이 안 줄어들거든요? 나름 재밌었다. 라는 평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제가 재미나이랑 한 번씩 대화를 하면서, 야, 난 유튜브 언제쯤 구독자가 늘고 많이 보실까 생각 많이 하니까, 이제 보통 삼성 팬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되게 감정적인데 제 유튜브는 되게 그냥 약간 팩폭형이잖아요. 감정을 막 이렇게 많이 쏟지 않아요. 제 스타일이 그런 사람이라서. 그래서 오히려 차분하게 듣고 싶은 삼성 팬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야구 보시는 분들은 좀 제 유튜브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변에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요. 후라도 구속이요. 구속은 제가 요거는 스태티즈 기준이고요. 스태티즈 기준에서는 사실 크게 변화는 없어요. 이게 막 압도적으로 구속이 줄었다 이런 건 없고 뭐 커터가 조금 줄었는데 이게 막 대세에 영향을 줄 것 같지 않거든요. 거의 1점 몇 킬로 정도라서 평균이 네, 구속이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아요. 네. 삼성 구단 역사 내내 3사 인자까지 몰라도 리그 지게 듣고 했을 못 뽑는 느낌이네요. 리오스 시대, 브라운 리퍼트 시, 밴덴 헐크, 켈리, 데스파이네 하트. 맞아요. 삼성 외국인 투수에 사실 뭐 없죠. 리퍼트도 없고 WBC 영향 있을 수 있죠. 저는 원태인 선수랑 같이 있다고 봅니다. 원태인 선수는 부상 영향이죠. 어, 맞아요. 약간 좀 그러고 막 괴물 같은 그런 투수가 아직 삼성에는 온 적이 없어요. 무조건 1승이다. 그러니까 작년에 후라도는 그랬는데 올해 후라도는 그렇지 않으니까 조금 아쉽죠. 왜냐하면 올해 우리는 우승을 노리고 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